또 하나는 이게 정부 중심, 국가 중심으로 70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답답한 현실을 보고 그런 점에서 좀 정부적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분단 시대를 지금 70년을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시대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쭉 존재해 왔고 어느 순간에 이제 군사적 긴장은 지금은 대통령 문동 정부 하에서는 지금 군사적 대치의 긴장은 확 줄었죠.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때로는 그 아웅산 테러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고 서해 교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충돌들이 1, 2 사건 나타나는데 그런 질서들이 사라졌다는 건 한편으로는 성과이면서 동시에 그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 평양선 이러면서 막 통일지향 희망적 분위기가 막 이렇게 끌어올랐던 시절이 있습니까? 마치 이게 그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하듯이 어떨 때는 막 군사적 긴장으로 확 갔다가 어떨 때는 뭐 평화통일 분위기로 확 갔다가 이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그 현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면서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분단 프레임, 분단 포착이 대단히 구조적으로 강구하다. 그리고 장기화됐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새로운 설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분단 100년이 되는 2045년 정도에 그때의 좀 통일의 또 평화의 상당 부분 좀 내다보는 시기를 가지고 그래야 이게 조급함을 좀 벗어나야겠다. 안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금방 될 듯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감, 좌절감, 분노 이렇게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 건강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면 중국의 만만디처럼 그래 뭐 한 세기를 가면 바뀌겠지.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남북 양 체제가 가지고 있던 성과나 한계들을 좀 객관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문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이장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미국을 주로 굉장히 지목하셨는데 이 통일과 분단 세력 양자를 대기하면 해방 후에 일제차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1 청산을 굉장히 세게 했지 않습니까? 북조선은 세게 했고 그 청산을 그 세력이 상당 부분 남한 내려왔잖아요. 도착 지지들이 내려왔고 남한의 한국의 보수 우익 세력의 근간이 되어 온 거죠. 마치 풍선처럼 한쪽으로 세게 들어오면 한쪽에 가서 삐져나가는 거죠. 그것이 한반도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아픔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분단 극복의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동서독 간의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은 2차 대전 후에 나치 청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독일 내에서 이 갈등이 심했죠. 근데 이제 독일이 이걸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독일 교회가 했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례냐면 나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네가 나치 협력했고 이 니밀러라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이죠. 근데 그분은 나치에 저항했던 세력이지만은 나치 협력했던 세력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책임이었다. 나치를 막 죽었다. 공동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세력들을 포용해 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좀 아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독일의 동서 분단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동서독 간에. 독일은 동독은 나치 청산을 상당히 세게 했거든요. 오히려 서독은 흐지부지 상당 부분 했어요. 나중에 오래 가면서 좀 많이 했지만은.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그 분단에 대한 죄책 고백을 했던 이런 선언 같은 건 저는 사람들 민족 화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저는 지금 이제 G2 내지는 미국
이제 주도했던 20세기, 19세기가 유럽, 20세기 초반까지가 유럽이 주도했던 세기였죠. 그 다음에 1, 2세기 끝이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세기였어. 이제는 미국 주도하는 시대가 스스로 저물어 가고, 제국의 황혼으로 오고, 중국이 부합하고, 러시아가 제도약화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다각화해야 된다, 세계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재편 과정이 우크라이나처럼 위기 상황을 촉발할 수도 있고, 독일 통일처럼 정말 하여 통일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반도 주변에 흩어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른바 우리 한국 제 동포들 이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미국에 대한 그 가짜 유연사 해체, 예? 전쟁 반대,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다. 또 그 영향이 또 한국의 평화운동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야기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일, 그 시민들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을, 핵부의 속성을 어떻게 대놓고 비판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다는 거죠. 우리 그만큼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 미국의 제국주의는 곧 미국의 멸망의 길이다. 이거 미국 인민의, 미국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쟁하면서 미국 국민들 중에 엄청나게 반대하는 그런들이 있거든요. 그 손을 잡는 거죠, 우리는. 가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우선은 뭐 미국에 있는 미국 전체도 참여하겠지만 우선은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참 중요하다. 아마 오른 우리 삼강 포럼도 아마 그런 역할의 일환 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이라고 인터내셔널 캠페인 포 어볼리시,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 운동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 NGO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1977년에 대인지대 금지 협약으로 평화상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거기에 지금 둔감해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 아이캔의 대표와 사무총 장관을 왔었어요. 저희가 잠깐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일 발핵 평화 운동을 하면서 핵무기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일본이고, 그 당시 제일 동포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중에서 중국 분들도 좀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반핵 평화 운동, 또 원폭 피해자들을 통한 반핵 평화 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례를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서는 미국이 투하한 원폭의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써왔기 때문에 이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희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지방정부가 조금씩 하자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 한국 핵발전소 반대 운동하는 집단이 꽤 있습니다. 체르노빌이 30주년 기념해서 또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점에서 핵발전소는 핵무기하고 쌍생하죠. 우라늄이 빨리 폭발하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 천천히 하면 핵발전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핵발전소 핵무장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반핵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또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 또 아까 가짜 유엔사 해체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가짜 유엔사 게 유시라는 게 이런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한중국 간에, 한중일 간에 이런 노력들이 좀 모여지면서 저는 남북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나 육자 구도가 시민사회 속에서도 형성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처음에 작지만 서로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키워가고 그런 후보를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협력을 위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적어도 한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있고, 저희는 뭐
강원 나철에서 우리 장영 선생님 계속 참여하고 계신 우리가 그 한국전쟁 참전했던 국가의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평화상을 세우자, 추모를 하자. 그런 노력들을 한 10년째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뭐 최선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공이산처럼 그런 결과를 길게 보면 만들어내고 또 우리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